지희의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말에 이렇게 함께 영화관을 꽉 채워주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올해 2016년 KT MG 상상마당 신의 아이콘 배우 기획전의 한 편인 꿈의 제인이라는 작품의 두 분 배우분과 또 감독님을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의 제인 연출한 조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꿈의 제인에서 제인 역을 맡은 구규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의 제인에서 소연 역할 맡은 이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예매하자마자 1분 만에 전석이 다 매진됐다라고 해서 꿈의 제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부산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된 이후로 계속해서 영화제 때마다 관객분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빨리 개봉을 해라라는 이제 주변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던데요. 오늘 영화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관객분들에게 아무래도 마이크를 좀 많이 넘겨서 질문을 많이 받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이 두 배우분이 올해 신의 아이콘이 선정한 2017년 새로운 뉴 아이콘이시기 때문에 두 분 배우분에게 좀 더 많이 또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꿈의 제인이 영화 자체로서도 화제를 낳았지만 이미 좀 수상의 어떤 결과들이 속속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영화제 때도 올해 배우로 두 분이 공동으로 수상을 하셨고 영화 자체도 또 CGV 아트하우스에서 상을 이제 수상을 하기도 했고 관심이 좀 많아진 상태였는데 서독제에서도 서독영화제에서도 관객상을 수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좀 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떠신지 이 영화를 좀 보시는 관객분들에게 일단 이 자리까지 온 것만 해도 저희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의 노력의 결과도 있겠지만 분명히 관객분들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화제를 낳고 관객상도 받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이렇게 작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 주시는 게 이게 꼭 내년에 개봉까지 쭉 열기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환 배우님. 네. 전에 이제 작업을 이게 꿈의 제인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던 게 작년 6월이었죠. 네. 재작년이죠. 네, 그때 이제 시나리오 이제 소연과 지수, 제인 등 친구들을 보면서 거기서 혼자 알고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같이 공유하게 되는 순간들 계속 기다렸는데 관심 받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개봉을 해서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는 마음도 크고 되게 뭔가 감회도 아니죠.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기분 좋습니다. 네. 제가 특히 구교환 배우님은 사실 독립영화 쪽에서는 연출 겸 이제 배우를 하시는 분인데 배우로서는 꿈의 제인으로 처음 수상을 하셨대요. 연출작들은 또 이제 수상을 하신 경우가 좀 있으셨는데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고 이민지 배우님도 서독제 독립스타상도 수상을 하셨었고 단편 영화로도 이미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요? 네, 감독님께서 이렇게 좀 좋은 배우들과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또 장편 데뷔를 하신 것만큼 두 배우 내 눈으로 두 배우님을 좀 섭외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영화에 일단 두 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 좀 하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소연 역할은 이제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지 배우는
이제 저희 같이 영화를 작은 영화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단편을 만드는 감독들에게는 참으로 그 위대한 배우입니다. 모두가 다그 섭외 1순위로 항상 두고 그래서 제 소연이라는 역할을 뭐 오디션을 참 오래 봤어요. 그러니까 민지 씨에게 이제 드리기 전에 제안을 하기 전에 거의 한 6개월 넘게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민지 씨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이 배우가 그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임하는구나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오디션이 아니라 미팅을 했을 때 뭐 결국에는 민지 씨에게로 왔던 것은 마음속 감독들의 마음속 1순위인 것이 다 이유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뭐 보셔서 알겠지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편집 과정 이런 거에서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디서 그 영화를 처음에 편집할 때는 좀 감독들 입장에서는 좀 좌절을 할 때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거치니까 이게 이 영화가 완성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영화를 무사히 완성시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소연이라는 배우, 그러니까 민지 씨가 연한 그 소연이를 보면서 제가 버텼거든요. 편집 기간 동안 그만큼 민지 씨가 힘이 돼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네, 감독님이 진심 어린 말인데 왜 이렇게 자꾸 웃음이 이런 자리에는 지분이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민망하네요, 뭔가. 근데 오늘은 이제 배우들 얘기하는 날이니까 제가 좀 쑥스럽더라도 제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이제 제인 역할의 이제 구규환 형님은 그 옛날에 잡지 중에 나일론이라는 잡지에서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보신 분들이 흑백 사진이고 이렇게 차이나 셔츠라고 하나요? 그거를 뭐 그런 셔츠를 입고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사무실에서 그 사진을 보고 이 배우가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찾아보시면 다들 아마 유명한 사진이니까 유명하다는 게 우리끼리 유명한 사진이니까 그걸 보고 이제 실제로 만나 뵀는데 뭐 구교환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배우 그 연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실제 성격, 실제 인성 이런 것들이 아마 성정 이런 것들이 제인과 좀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적으로 그린 인물과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제인이란 역할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물리적으로도 체중 감량을 꽤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kg 가까이 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뭐 작업부터 그 제인이 되기 위한 어떤 교환 배우님만의 어떤 노력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듣고 싶네요. 그 체중 감량은 뭐 너무 쑥스러운 얘기고 당연히 그 시나리오에 그렇게 제인의 이제 상태들이 나와 있어서 그걸 표현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좀 당연한 거고 사실 그 제인의 외적인 것도 신경을 많이 쓴 건 사실인데 이 제인은 사실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멋진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이랑 항상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계속 같이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왜 6개월이냐면 뭐 이렇게 촬영이 딜레이가 좀 돼서 그래서 6개월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냥 만약에 제인이라면 하면서 계속 유추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그 처음에는 이제 그 목소리나 뭐
걸음걸이나 뭐 제인의 제스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계속 그것도 저희한테 약간 질문 같은 일이었었는데 그 촬영한 들어가기 한 얼마 전에 그냥 감독님이랑 그냥 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냥 막 하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던져왔던 질문들을 토대로 뭔가 어떤 레퍼런스 없이 가자. 그래서 이걸 어떤 기준점 없이 가는 것들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의 상상의 산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이는. 그래서 지금도 좀 이 인물은 그 영화를 다시 보거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약간 아련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물론 모든 역할들에 아련하겠지만 이 인물은 그냥 저한테는 굉장히 그냥 그런 뭐 위대한 인물이라고 위대하다고 해서 그분이 막 위인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 읽어보고 시나리오에서 이런 누나 이런 자연의 언니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제이는 참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했다는 게 보다는 제가 너무 두서가 없지만 전달이 되나요? 전달이 네. 된 것 같은데, 예, 뭔가 1년이 지나도 계속 제인이라는 그 인물이 구교환 배우에게 오랫동안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 영향이라는 게 참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연이라는 인물도 사실 굉장히 그간 이제 김희지 배우님이 영화에서는 언제나 좀 아픈 그런 인물들, 어둡고 좀 뭔가 사연이 있는 인물들을 많이 연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좀 연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뭔가 어둠이 많은 짙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도 배우님이 좀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배우님께서 들려주신다면. 일단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았는데 이렇게 그 장편에서 혼자 쭉 뭔가 이야기를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은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짐승의 끝이라는 작품 이후에. 근데 이제 그 소연이라는 캐릭터가 전사가 사실 딱히 보여지는 게 많이 없어요. 대사에서 나오는 그 뭐 거기 가출팬들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 목격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에서 소연이는 저는 엄마요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딱 하나가 전사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걸 토대로 어떻게 보면 영화 보신 분들이 살짝 좀 얘 성격 이러니까 이렇게 이상하니까 좀 저렇게 따돌림 당할 만하지 않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나름의 그 소연이가 가지고 있는 결핍 같은 거에서 나오는 반대적인 그런 성격,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얻게 된 그런 성격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뭔가 결핍,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결핍이나 애정에 대한 그런 거에 뭐 파생된 성격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친구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일단 영화 보시면 잘 알겠지만 제인이랑 지수라는 역할이 상당히 잘 보여지잖아요. 그거를 일단 영화 시작할 때는 그 둘을 되게 잘 보일 수 있을 만한 화자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도 그 얘기를 많이 했고 둘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거에 좀 많이 집중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야기는 좀 뭔가 사실 주연 배우다라고 했을 때 그 소연의 나레이션으로 계속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고 맺어질 때 그걸 이제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 인물을 좀 더 도드라지게 할까라는 고민을 더 먼저 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다른 어떤 인물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셨던 거네요. 네, 일단 그 시나리오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답답했어요. 막 보통은 막 상업 영화 같은 데서 나오면 주인공이 으아! 막 이러던가 와! 이러고 울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잔잔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라리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막 펑펑 울거나 하면은
저도 편하고 네. 보는 사람도 편하긴 할 텐데 그게 없는 역할이어서 연기할 때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좀 속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지만 또 답답했던 게 있었죠. 네. 근데 실제로 굉장히 오늘도 저는 오늘 처음 뵀지만 잠깐 대화를 나눠도 굉장히 밝으신 것 같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바로바로 하시니까 수영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네. 그런 역할들도 좀 해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좀 밝은 개인적으로는 규환 오빠의 그런 코미디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네. 규환 오빠가 연출하는 작품에 한 번쯤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잠깐. 저는 그 꿈의 제인 보면서 그 소연이가 울어야 될 때 안 웃는 안 울고 있는 것 지점들이 뭐 감독님의 연출도 그렇고 민지 씨의 연기도 그렇고 정말 오늘 뉴아이콘의 날이니까 그죠?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한 경지다. 연기적으로. 저는 슬픈 장면에서 슬픈 음악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동경하는 지점들이 있는 동경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한국 영화에서 마주하는 순간 제 영화에 제가 이 꿈의 제이는 그랬었어요. 사실 시나리오를 보고 하는 게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내가 드디어 시나리오를 만나는구나. 이런 시나리오를 만나고 이런 캐스팅을 만나고 이런 환경에서 연기를 해보는 게 되게 놀라운 경험이고 그래서 소연이랑 계속 그 민지 씨랑 연기할 때 그 현장에서 민지 씨랑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민지 씨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계속 그 현장에서 컨디션을 그 소연처럼 계속 유지해 주셨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뭐 반소연처럼 행동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서로 그냥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지 씨랑 뭐 언제 저희는 꼭 작업을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영화를 꼭 찍을 수 있을지 이제 제 구석자여서 일단 그래서 아무튼 내가 꼭 한번 하고 싶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놀라운 경지를 가지고 지민으로 다들 참석하시고 네, 저희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시간 좀 갔는데 관객분들에게 좀 질문을 먼저 좀 받고 또 이야기 더 네,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냥 탄핵 때문에 저 혼자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매를 놓쳐가지고 취소표 잡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영화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그냥 질문의 수준이 높지 않지만 그 애드립이 어디까지가 애드립이고 어디까지가 대본이었는지 뭐 밀어버리라는 어머 깜짝이야 욕을 한다든가 원래 뭐 죽으면 죽은 사람이 인자거다라든가 이런 재미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교환 배우님의 애드리브인지 아니면 감독님의 뭐 평소 생각이신지 그리고 또 대본 속에 되게 명대사가 되게 많잖아요. 뭐 불행은 인생 시작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행복은 조금씩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고 쓰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꿈의 제인은 제가 원래 막 그 현장에서 막 던지는 배우의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크마다 뭐 이것저것 뭐 환경이나 뭐 이런 물리적인 사물들을 이용해서 뭐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그게 아니면 되게 불편해지는 배우인데 꿈의 제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작업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리허설이나 이렇게 감독님이랑 미팅 할 때 아까 질문이랑 그런 부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인은 여기서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했을 때 그 다른 작업들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데 미러볼을 갖고 온다고? 하면서 왜 갖고 올까요? 이렇게 해서 왜 채평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씬들은 아마 그 리허설 안에서 다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감독님께서 그런 것들 별로 안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첫 촬영 분위기에서 제가 한번 쓱 이렇게 약간 이게 현장에 가기 전까지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예쁜 말만 서로 주고받고 형 좋아요, 감독님 짱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서 한번 이렇게 쓱 찔러봤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첫 테이크에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해보니까 싹 오시더니 형 우리 약속 안 된 건 하지 맙시다. 아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서로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감독님은 딴짓거리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래도 저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하죠. 그 안에서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그 시나리오 안에서의 어떤 큰 줄기들을 해서 뭐 약속을 어긋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스처나 어떤 놀라는 씨발 뭐 이런 것들은 그 최소한의 표현들은 아마 그 자연스럽게 두고 가고 근데 대부분은 약속을 잘 지켰던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그래야 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게서 저를 그 전에 구교환과는 분명히 분리를 시켜야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첫 등장이나 그래서 첫 등장에서도 제일 걱정되는 게 혹시나 저를 제 코미디 호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극소수의 분들은 웃으실까봐 진짜 그 정도도 저는 되게 이 제인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첫 등장에서 제인 안녕 할 때 제발 웃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근데 거기서는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작용을 하고 뭐 테이크도 많이 갔던 장면이고 뭐 분장, 뭐 촬영, 조명, 연출, 뭐 프레임 잡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되게 놀라웠었거든요. 이렇게 자꾸 오늘 스웩의 날인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도 이제 힙합 문화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정말 많이 도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잘 답변이 됐나요? 예. 감독님도 그럼 좀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애드립이라는 것이 뭐 제 개인적인 연출 어떤 철학은 좀 티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애드립을 하면 배우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연스러운 것은 결국 저 뒤에서는 열심히 그 만드는 사람들이 성의를 다해서 애드립에 성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통제를 더 열심히 할수록 단단하게 준비를 많이 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연출적인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꿈의 제인에서도 분명히 통제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통제라는 게 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많이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 두 배우한테는 제가 좀 믿고 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해주시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적용시킬 것들을 적용시키고 이런 어떤 소통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것조차도 준비를 하고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혹시 애드립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저는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역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대사들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관한 뭐 취재랄까 그리고 혹은 아이들과 만나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중요했고 제가 지금 나이가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특별히 누구에게 뭐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위치가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제가 겪은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솔직하지만 진실된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많이 나온 대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꼭 반드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 성인들에게도 꼭 스스로 되새기는 말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화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스스로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제인이 딱 첫 등장하는 그 장면을 저도 굉장히 놀라면서 봤던 것 같아요. 특히 뭔가 왕가위 감독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서 네, 그런 느낌이 들었던 장면이라 좋았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소연이라는 인물한테 있어서 죽음이라는 그런 주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대화 주제도 그렇고. 근데 소연이한테 죽음은 그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슬픔이 다가온다기보단 죽음 다음에 나오는 소연이가 항상 혼자가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죽었을 때나 아니면 제인이 죽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뭐 그 언니가 죽었을 때도. 그래서 그때 연기하실 때 죽음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기보단 그 다음에 있을 외로움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연기하셔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소연의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주의하셨던지 네, 그거에 대해서. 진심이야. 생각 좀 하느라고. 되게 굉장한 질문이 나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당장의 뭔가 주변인들의 죽은 그거에 대한 슬픔보다는 그 아무래도 처음 겪었던 죽음이 그 여기 설정상에서는 제대로는 안 나오지만 중학생이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어머니의 죽음을 겪은 게 상당히 어렸을 때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누군가 죽었다라는 거에 대한 슬픔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됐고 누군가 나를 보살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일단 죽음의 슬픔보다는 뭔가 내 주변에 같이 보호해줄 아니면 같이 있어줄 사람에 대한 상실에 대한 그런 좀 그 빈자리가 생기는 거에 대한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영화 찍은 지가 좀 돼가지고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의 그 뭔가 나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걸 더 많이 생각하고 감독님이랑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배우님이 하시는 생각이랑 저랑 이제 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애시당초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냐면 연대 경험 자체가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써 단절되는 감정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랄까, 혹은 타인들과는 좀 다른 행동을 볼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이 아이가 뭐 악하다거나 이런 뭐 이기적이나 이 개념이 아니라, 뭐 제가 자주 떠올리는 장면은 뭐 이렇게 초원에 그 어미 사자를 잃은 뭐 새끼 사자 정도로 저는 항상 캐릭터를 잡으면서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듯이, 뭐 소연이가 가지고 있는 특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차별이나 혹은 뭐 특수한 상황을 겪는 사람의 마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어떻게 해볼까, 그런 고민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 말씀 드릴게요. 약간 해명하고. 일단 그렇게 느껴주신 그걸 알아주신 걸로 일단 그 제가 연기할 때 당시에는 그냥 그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만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감독님하고 얘기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 연기를 한 거는 그냥 뭐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옆에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에 생각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그 질문해주신 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는 그 감독님이 군데군데 이렇게 소연이의 그런 결핍에 대한 행동 뭐 이런 감정 같은 거를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편집점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가 약간 지수에 대해서 살짝 등을 돌렸다기보다 약간 좀 그런 좀 아쉬울 만한 행동들을 하는 게 그 은수라는 동생을 보고 나서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약간 이 친구가 뭔가 그런 뭔가 내 옆에 있어줄 사람에 대한 결핍이나 이런 욕망 같은 게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연이의 성격 같은 걸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페레로 로쉐 먹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게 제인이 그 미러볼 들고 나오는 장면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재밌는 장면이 되긴 했지만 그것도 나름 그 소연이라는 친구가 갖는 어떤 성격, 결핍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한 반대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몰래 먹을 걸 내 걸 챙겨서 몰래 나와서 혼자 먹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차츰 이렇게 쌓여서 그 보시는 것 같이 그런 걸 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저희가 함께 이렇게 제가 뭐 만담 같네요. 네. 네. 저도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한테 너무 좋은 영화고 힘이 되는 영화라서 만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계속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난이도는 둘 다 낮은 질문인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 말씀하신 그 페레로 로쉐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한 번에 간 건지 아니면 많이 드셔야 했는지 그리고 배우님 초콜릿은 원래 좋아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궁금했던 질문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두 분 배우님 두 분에게 다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그 본인이 맡은 배역 외에 혹시 뭐 특별하게 애착이 가는 다른 캐릭터가 있는지 뭐 있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부터 대답하면 되네요. 그 페레로 로쉐 먹는 장면은 한 번에 간 장면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테이크를 갖고 그걸로 저희 영화 제작비의 상당수를 쓰는 한 번에 먹을 때 3-4개씩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몇 상자씩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로 거의 한 2-3달치 당분을 한 번에 섭취를 해서 또 욕심에 그걸 또 다 먹었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는 약간 좀 죄송하지만 뱉긴 했는데 한 4-5테이크까지는 다 먹었던 걸로. 그래서 왜 하필 페레로 로시였을까? 비싼 건데. 그래서 좀 감독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죠. 네. 그래야 뭔가 이 소연의 이거는 나 혼자 좀 더 누리고 싶다 이 순간에 그 마음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하네요. 거기에다가 또 동근 초콜릿이다 보니까 미러볼과 같이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페레로 로시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순간 이민지 배우님의 얼굴이 뭔가 짱구 같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용한 페레로쉐 개수가 한 40몇 개 정도 돼요. 한 40개 정도. 이 질문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를 집계를 이렇게 하나에 3개씩 들어있나요? 4개? 그게 그걸 한 10개 넘게 썼으니까. 제작비에 꽤 많았고 아니 그 제작비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역할을 항상 하고 다니는 말인데 저는 왜냐하면 이 제 꿈의 제인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너무 좋아해서 그 누구를 하나를 집을 수가 없죠. 근데 제일 잘 안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음악이에요. 음악. 그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치
이게 뮤지컬로 치면 음악 위에 밑에 이제 숨어서 이렇게 지휘를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몰랑부터 시작할 때도 막 이렇게 이런 것처럼 풀풀다이라는 이제 아티스트가 이 극장 밑에 숨어서 이렇게 비트를 계속 찍어주는 기분이에요. 영화를 볼 때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풀풀달의 음악과 이 영화 안의 등장인물과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만약에 다시 한번 보실 기회가 생긴다면 감정대로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풀풀달의 음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정하는 등장인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은 저희 그 클럽에서 찍은 그 마지막 부분을 직접 음악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비트를 찍어주셨어요. 네, 현장에서 되게 맥주 CF 같은 현장이었고 되게 좋았거든요. 나중에 다음번에 보실 때는 꼭 음악도 같이 들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딱 떠올랐는데 쫑구라고 머리 이렇게 생노랗게 염색한 작은 남자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친구의 사연도 굉장히 생각해보면 재밌거든요. 굉장히 그 주차장 있는 개인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살고 있는 그 친구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이 친구도 하나의 캐릭터로서 굉장히 좀 욕심나고 재밌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에 애정이 가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이 밀어볼 만큼 영화에서 어떤 분위기로서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밀어볼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영화에서 어떻게 이 소재를 가지고 이 아이템을 넣으셨을까, 그리고 이 음악과 어떤 뭔가 조합을 좀 생각하셨을 것 같다면 이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면 좀 톤이 좀 다운되는 것 같아서 빨리 대답을 하자면, 저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준비를 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감정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항상 이게 양지가 있고 밝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프레시 브러드 달링스라는 뮤지션이 하는 음악이 그 어떤 암울하거나 혹은 슬픈 감정 안에서 되게 용기를 주는 힘이 있는 음악이거든요. 실제로 그 이제 음악 감독님의 성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것과 미러볼이 밝은 데서 빛나지는 않잖아요. 그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러볼 빛은 밝은 곳에서 묻을 수가 없잖아요. 벽이나 이런 곳에. 근데 어둠 속에서 이게 반드시 이렇게 어둠이 있어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들과 맞닿아 있는 어떤 결정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랬을 때 뭐 미러볼도 미러볼이고 음악 감독님께서는 훨씬 더 제가 원했던 것들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높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원했던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 음악적인 철학, 뭐 창작에 있어서의 철학도 있지만 인생관도 저희 영화랑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분 인터뷰 같은 것들에 되게 이제 본인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가감없이 숨김없이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건 뭐 제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뭐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 영화를 예매 못해서 취소표를 계속 구하려고 했는데 어제 한 오후 5시쯤 한 좌석 남긴 걸 발견하고 기적 축하드립니다. 극적으로 예매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시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들은 좀 무의미하긴 한데, 첫 번째 질문은 그 제인이라는 가게에서 옥상에서 이제 제인이랑 지수랑 소연이랑 같이 달을 바라보잖아요.
그때 그 세 캐릭터들을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제가 어떤 이미지에서 본 건데 그 고규현 배우님께서 LG 트윈스 모자인가 쓰고 어디 시사회인가 나오신 거 봤는데 그 소연이 쓴 모자가 혹시 그 고규현 배우님 모자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모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까요? 정확하고요. 그 모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그 과거 장면이거든요. 그 이학주 씨랑 같이 나오는 그 소연의 옛날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외적으로 변화를 줄 수는 없고 여기서 뭘 하면은 과거처럼 보일 수 있을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 모자가 발견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연히 규현 오빠 모자를 쓰게 됐는데 오케이 콜 이래가지고 그 약간 좀 급작스럽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우 개인 모자라는 걸 바로 알아보시니까 재밌고 당황스럽네요. 첨언하자면 그 LG 트윈스 팀 성향 때문에 그 모자를 쓰는 순간 짠해지는 게 있어요. 모자는 없기 때문에 나이키 모자 쓰면 이상하잖아요. 딱히 뭐 사실 뭐 급작스럽게 선택을 했지만 무수한 많은 선택의 고리들이 우리가 있었는데 LG를 만나는 순간 이 모자는 소연이구나, 소연의 모자구나. 짠해지는 거. 그래서 뭔가 하지만 또 희망은 항상 마주하고 있고 그 모자는 정말 적절한 것 같고 거의 뭐 신의 한 수. 네, 그렇죠. 우연히 그런 선택된 신의 한 수 같은 거. 그런 선물 같은 순간들이 있죠. 모자를 써야 되는데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뭐지 그 넣고 또 뭐였죠? 달이요. 세 분의 그 제인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자기의 이제 현실을 계속 알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동물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계속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지만 그날은 왠지 세 여성이 그러니까 여성 그 세 분이 올라와서 했던 말들은 그 셋이 뭐 전체가 아니라 우리 셋이 살아가려는 방법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내가 이 말을 꼭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몸도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뭐 그게 유언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민지와 소영 반소와 지수에게 꼭 해줄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씬에서 나오는 말들도 그것에 굉장히 부합하는 말들이었고 해서 뭐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 다리도 땡겨오잖아요. 저는 그 CG 보면서 놀랐어요. 천천히 이렇게 주면 되더라고요, 다리. 땡겨줘요. 네. 그 실제로 할 때는 정말 우리 영화가 정말 파이 이야기인가요? 파이 이야기. 블루스크린에서 한 느낌인데 실제로는 없는 다리인데 형 저길 보고 다리라고 생각하래요. 알 수 없는 점을 가리키는 같이 나가기 때문에. LIG 생명보험 간판을 보고 하는. LIG. 그쵸, 저기 LIG 생명보험 보이시죠? 셋이서 저걸 보세요. 반응샷은 다리 천천히 오길래 내가 진짜 이제 새로운 영화를 찍고 있는 영화 하면 이렇게 자신 있다 헐리우드 진출되니까. 오늘 분위기 좀 재밌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저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경솔하게 얘기하고 이해해 주시고 무슨 만남을 가지고 있는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말 제인이 이제 지수와 민지에게 소연에게 개인적으로 이 둘한테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들은 관객들한테도 해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 제인이 나를 따르라 이런 친구는 아니잖아요.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의 의견이 어때라고 이렇게 모두에게 하는 얘기라면 그 장면은 이 둘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지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주영이가 함께 있으면 꼭 같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 또 그때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그 제인에 대한 완전히 막 이렇게 넘어간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현장에서도 이런 말 해도 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둘이 막 오라이 오라이 할 때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려고 약간 주춤주춤하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건데 약간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촬영 당시에는. 아직까지 네. 소연의 마음이 그러한. 네,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꿈의 제인 시나리오는 감독님이 잘 쓰셨다는 건 아니고 사실 약간 희곡 같은 부분이 있어요. 희곡은 되게 지문과 어떤 대사들이 자세하지만 여백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통제당했다는 게 사실 감독님한테 통제당한 것도 있지만 지금도 눈치를 많이 보지만 그러니까 인물에 좋은 의미의 지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소연이나 뭐 그 제인도 그렇고 이 인물에 대해서 기분 좋게 지배당했다는 마음이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반소연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그 정말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유지만 거의 유재석급으로 나올 것이다. MC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뭔가 계속 던지면서 자기가 주워 담고 던지고 주워 담고 계속 극중의 길라잡이가 되지만 전면에서 정말 어려운 지점의 연기지만 잘 하실 거라고 믿었었고 그래서 아마 그 여백에서는 그 해석은 자유니까. 칭찬이네요. 네. 유재석 배님을 네. 감사합니다. 절대 희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사실 마땅한 MC가 떠오르지 않았는 면에서 네. 저희가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개봉을 하면은 질문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정말 받는다고 받았는데 시간이 그러면 한 분만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프라이드 영화제에서 두 번째로 보는 건데 볼 때마다 또 위안이 되는 것 같은 영화고 너무 잘 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주인공 소연이가 되게 외로운 인물이잖아요. 근데 영화가 전체적으로 편지 형태의 어떤 나레이션이 계속 두 번 반복되고 그러는데 이게 누구를 향한 편지인지 궁금했는데 아무튼 질문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 대답 듣고 싶습니다. 네, 짧은 대답을 하자면 이제 그 공간 마지막에 편지를 넣는 공간은 사실상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비밀 공간인데 실제로 정호와 사용했던 공간이겠죠. 정호 오빠랑 같이 비밀을 나누는 공간이었겠지만 이제 정호 오빠는 거기 올 일이 없는 것이고 결국 그곳을 아는 사람은 소연이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전 우주에 그 편지를 거기에 넣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뭐 조금 불친절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해요. 여기에 마무리하죠. 내년에 2017년 뉴 아이콘이시잖아요. 정말 인사 끝인사로 내년도 개혁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말 2시간 넘는 시간을 여기 꿈의 제인이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또 기회가 있다면 내년에 개봉을 하게 되거나 다른 데서 상영을 하게 된다면 또 뭐 각자의 인물이나 또 음악에 유의해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요. 행복한 발걸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의 제인 그 상영 후 GV를 하면 항상 그 제가 이제 뭔가 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게 어떤 그 인물의 방해가 되고 이렇게 사실 오해가 생길까봐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오늘은
뉴아이콘 신교환의 자리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많이 장난을 친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오늘 뭐 실수하거나 그렇게 뭔가 불편하신 지점이 있으셨더라도 좀 이해해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 만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 나눠서 정말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기를 더 왕성하게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막 오는데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이제 처음 틀고 오늘까지 이제 상영을 하면서 저희 영화를 이렇게 좀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정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아마 이제 개봉 전에 마지막 상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영이 마지막이고 이제 그 힘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직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내년에 개봉이 될 것 같고 이제 뭐 좋은 회사 배급사와 이제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내년에 이제 뵐 수 있게 될 것 같으니까 뭐 근데 뭐 이게 뭐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끼리 이제 왜냐면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 저희 영화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막 개봉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매번 이럴 때마다 뭐 개봉하겠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로 이제 내년에는 또 이제 개봉관에서 뵐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는 영화도 배우처럼 소속사가 있잖아요. 예. 그 회사를 잡았다는 거죠. 소속사가 저희가 뭐 소문 나눔이 학교에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신 거니까 내년에 근데 뭐 진짜로 네 뭐 저희들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힘이죠. 그 정말로 이런 영화들은 이런 작은 영화들은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좋아하시는 영화 있으시면 그렇게 뒤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와 그 얼굴을 저희가 매칭시킬 수 없지만 저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뭐 여러 번 보신 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또 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응원 계속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와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